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이 신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의 손실부담 동의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에 2조 9천억 원을 지원하는 전제는 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채무조정입니다.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 시 적용할 B플랜도 즉각 가능할 수 있도록.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 등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정부. 일단 노조는 채권단 요구대로 무분규와 임금 삭감 등 추가 자구 계획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7천억 원이 물려있는 시중은행에 합의서 제출은 당초 기한을 넘겼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공감은 이뤘지만 세부 조율이 덜 된 겁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더 큰 난관입니다. 회사채 3,900억 원을 가진 국민연금도 당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을 선뜻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무 상태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재조정 방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17일까지는 앞으로 일주일. 산수은 대우조선 그다음에 실사법인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에서 온 4월의 위기를 넘기 위한 길이 대우조선에게는 험난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주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수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며 다문화 교육을 펼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강단 앞에 선 귀화 중국인 44살 찐추닝 씨. 어린 학생들에게 중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중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중국말로 서로 대화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 옷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옷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 5년차 다문화 강사인 쩐티레양 씨가 이제 막 다문화 강사가 된 파능 오관 씨에게 강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언니 씨가 있으면 언니 직접 배우고 아니면 걔가 집 와서 직접 가르쳐줘서 노력하고 배우고 언니처럼. 올해 울산에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여성은 모두 30명. 중국과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나라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다문화 수업을 들은 울산의 학생들만 모두 2만 4천여 명. 다문화에 대한 열린 교육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불황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은데요.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올해 투자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자동차의 소음이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러버 부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철강으로 만들던 제품을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대체해 국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토요타 등 외국의 자동차 업체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0년 27억 원이던 매출도 지난해에는 7배 가까운 18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65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CNC 가공, 알루미늄 용접 등 여러 측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매출을 대폭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은행 조사 결과 부산과 울산, 경남의 업체 가운데 이 회사처럼 올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향후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면서 석유 정제 및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 증설 및 시설 개선 투자가 늘어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투자 이유는 기존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선제적 투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남권 업체들은 또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늘려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고압 송전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장한 인명 구조 훈련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90%를 넘는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높이 30m, 6만 6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고압 송전 철탑입니다. 철탑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 구조하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은 우선 전력 설비를 이용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구조대원과 전력회사 직원은 철탑에 올라 밧줄을 치고 작업자를 대신한 인형을 구출했습니다. 登る時にすごく障害物があったり、視点の掛け替えだったり、また上部に行った時に足を置く場所がなく、不安定なところもあったので、そういう確認ができ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より実践に合ったですね訓練というふうに訓練の内容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ですね電力の安定供給に努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이번 훈련엔 전력회사와 현지 소방서 구조대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졸업식입니다. 대학 졸업식은 야마구치시 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7개 학부와 대학원 8곳, 모두 2,40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야마구치 대학 측은 올해 졸업생의 취업률이 9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취업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 높은 겁니다. 높은 취업률에 졸업생들은 행사를 즐기며 사회 진출의 희망도 밝혔습니다. 4年間勉強も実習も頑張りました。これからも頑張ろうと思います。かけがえのない友達がたくさんできたので、それが一番大きな財産だったなと思います。公務員になりましたんで、皆さんの役に立てるような仕事をや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이 대학 오카 마사야키 학장은 학부 졸업생 대표에게 졸업 증서를 전달하고 당부의 말을 전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새로운 한 주는 흐린 하늘로 시작합니다. 낮에도 햇빛이 많이 들지 못해서 종일 우중충하겠고요. 이 때문에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가득하고요. 오늘 경남 지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17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 6도, 진주와 사천이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0도까지 오르지만 바람 때문에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대체로 맑다가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모레 경남의 선거구 10곳에서 치러질 4.12 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시의원을 선출하는 김해시 가선거구에는 기호 1번 하성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갑 여성위원장,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좌현 전 김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 기호 6번 무소속 신영욱 능산조경개발 대표이사가 출마했습니다. 김해시 바선거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전 경상남도 교육위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하창희 전 인제대 총학생회장, 기호 5번 정의당 배주임 전 김해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기호 6번 무소속 김태훈 하진육묘장 대표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양산시 마선거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진부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장호 웅상청년회의소 회장, 기호 3번 국민의당 손현수 양산지역위원회 대변인,
기호 4번 바른정당 허영복 전 허영복 어학원 원장, 기호 6번 무소속 이세환 전 국제결혼업체 운영인이 출마했습니다. 모레 경남적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12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총 유권자 38만 6,600여 명 가운데 18,500여 명이 투표해 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 1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의향서에는 5척을 우선 발주하고 이후에 5척을 더 발주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오는 7월 말까지 맺을 예정으로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시가 올 연말에 완공되는 김해 진영과 부산 기장 간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전체 노선 48.8km 가운데 65%가 김해와 양산에 있다며 도로 명칭을 기존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김해 부산고속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입니다. 진주와 사천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진주가 110.1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천도 109.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거제는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이전보다 감소폭이 둔화됐고 창원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